안녕하세요. 주식타짜입니다. 되게 주말인데 잘 쉬고 계시나요? 주말인데 날씨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좀 비가 오더니 지금은 좀 날씨가 흐리네요. 어제 오랜만에 좀 저녁에 좋은 술집을 가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뭐 좋다는 거는 뭐 비싼 술집이 아니라 좀 옛날 분위기도 나는 그런 술집이었어요. 근데 안주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안주에다가 오랜만에 술 한잔 먹고 있었는데, 어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음, 그래서 한번 방송을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을 올리니까 좀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방송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어, 서로 공부하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음, 일단 제가 그저께였나요? 이날이니까 5월 16일 날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우리손 FNG하고 인크로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손 FNG를 5월 16일 날 이때 음봉이 나올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좀 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금요일 날 장이 안 좋으면서 처음에는 수익이 나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수익이 났다가 이렇게 쭉 음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아직까지 뭐 분할 매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기 때문에, 2에서 3% 정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온 이유는 그 돼지 열병 때문에, 그 국내 그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돼지고기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4월 18일 날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4월 18일이면 이때죠. 거의 최고가인데, 이때 기사가 나오면서 아마 개인들이 많이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때 추천을 한 전문가분들도 많더라고요.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이렇게 쉬어가는 때가 있어요. 조정을 주죠. 만약 이때 샀다면 최소 한 16%, 한 10% 정도 잡고 거의 한 25% 정도는 이제 물리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분들은 항상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고점 부근에서 이제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하면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면서 이제 물려있는 개인들을 정리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악성 매물을 정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이때 개인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이 들어올 때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런 초반에 사야 돼요. 초반에 시세 초입에.
그런데 거의 시세 초입이 아니라 거의 끝물에 시세 끝물에 사서 많이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아직도 기간의 물량이 많이 있어요. 2월달부터 보시면은 한 100억 정도 기간이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하면서 뭐 120억 조금씩 매도를 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기간이 많이 물려있는 상태고, 기간 외에도 뭐 투신도 지금 많이 물려있는 상태예요. 투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물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급락을 시키게 되면 이 물량을 모았던 주체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쉽게 급락을 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한 20% 30% 물렸을 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사는 거죠. 밑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면서 보시면은 이 61선 노란선에 주가가 와서 닿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한 6% 정도 더 갭이 있긴 한데 닿았다가 다시 주가를 들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슷한 걸로 보면 LB세미콘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여기에 닿았죠. 61선 닿고 바로 급등을 시킵니다. 네, 좀 비슷한 종목이 KINX. 죄송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피다 보니까 이 코가 막혀가지고 이제 좀, 근데 담배 끊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 61선에 닿고 나서 주가를 다시 급등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손은 아직 61선까지는 오지 않았죠. 그래도 혹시 여기를 닿지 않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또 음봉이 나오면 계속 분할 매수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 됐는데 5%에서 10%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겁나진 않아요. 여기서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남들보다 최소 20%는 손해를 보지 않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겁나진 않고, 그리고 앞으로 그 돼지열병에 걸리면은 100% 치사율이 100%래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서 걸리면은 거의 100% 죽는다고 해요. 그렇게 돼지고기가 많이 돼지들이 많이 죽게 되면 우리 손 FNG는 좀 더 그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되고 FNG는 좀 더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많은 뭐 기사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선 FNG하고 인크로스는 아시겠지만 지금 SK에 넘어간 상태예요. SK가 가져갔죠. 이게 광고 회사인데 이건 일단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죠. 근데
아니, 인크로스. SK텔레콤이 이제 45%로 이제 최대 주주로 좀 올라섰어요. 그러면은 일단 SK에서 주는 일감들을 인크로스가 거의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더 좋아지겠죠. 지금도 좋은 상태예요. 재무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SK가 가져감으로써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시세 초입에 시세 초입은 아니네요. 딱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자, 이 부분에서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이건 개인들이 절대 살 수가 없죠.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 또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전 거래량의 한 반절 정도 만들어내면서 급등을 시키면서 물량을 팔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팔았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쭉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지금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등을 한번 시켜야겠죠. 급등을 시키면 이제 개인들이 따라 붙을 거고, 이제 그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 넘기면서 지금까지 모았던 물량들에서 이제 수익을 내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 거고요. 개인들도 이 종목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나스미디어라고 해서 이것도 KT에서 가져간 종목인데, 지금 꾸준히 조정을 주다가 우상향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물론 조정은 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큰 상승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을 줬을 때보다 좀 거래량이 더 늘어있죠.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인크로스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주겠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올렸다가 조정 주고 다시 급등 나오죠. 다시 조정 주니까 61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다시 올리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조정, 61선 부근에서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지금 61선을 닿을지 안 닿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닿고 이제 좀 센 놈들은 뭐 닿지 않고 가겠지만, 좀 약한 애들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올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61선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이 부분에서 61선이 다시 올라올 거고, 주가는 다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겠죠. 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우상향을 만들어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지금 괜찮은 자리입니다. 자, 전 지지점이 여기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깨더라도 다시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고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이게
뭐 짧으면 한 1주 정도에서 뭐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못해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분할 매수 해 나가면 분명히 수익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느긋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사도 고점에서 고점 대비 10%, 한 거의 20% 정도는 싸게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뭐 걱정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크로스 가져갈 거고,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이거를 사라 마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투자는 본인의 본인의 기준에 맞으시면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리딩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공부용으로 보시라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댓글에 저한테 뭐 열심히 좀 영상 올려 달라고 그 뭐 구독 10만 명까지 10만 될 때까지 꾸준히 올려 달라고 이렇게 박성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댓글 보면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제가 뭐 주식을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소중한 돈을 잃지 않게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댓글 참 감사드리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회사를 잘 아시는 종목인데 차트가 대세 상승 구간 같아서 문의를 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일단 저는 이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이 된다는 건 이렇게 모인다는 거거든요. 수렴이 되면서 241선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면 성현님 말씀대로 이게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저번주 금요일날 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아마 매수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그 전 고점을 뚫어주었는데 아직 고점이 남아있고, 중요한 건 이 고점을 한번 강하게 다시 좀 조정을 좀 주다가 뚫어주면 그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시면은 이 고점이 남아있어요. 여기 2017년 9월달에 49,000원 정도 여기서 맞고 다시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때도 조정이 크게 나왔죠. 물론 뭐 그 전에 뭐 차트 이게 히스토리를 보고 뭐 똑같이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조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봉으로 봐도 이 부분 49,000원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면, 보시면 이때도 뚫었지만 6만원까지 가는 이 모습이 보이죠. 여기를 뚫어주면 충분히 6만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재무도 상당히 안정적인
안정적이에요. 보시면은.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2017년도인가 거의 5만 아니 그 1조를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죠.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으로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고 보시면은 매출액은 꾸준히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채 비율도 거의 없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2016년도에는 거의 30% 나왔었는데 지금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2019년도에는 24%까지 나올 거라고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BPS 같은 경우도 21,000원이니까 적정 주가가 21,000원인데 지금 44,000원이죠. 근데 이게 헬스케어주인데 헬스케어하고 뭐 제약주, 뭐 바이오주들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콘주란이라는 뭐 그 상품이 있던데, 그러니까 관절염에 좋은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고령화 그 추세가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매출이 충분히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망하지는 않을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주나 이런 헬스케어 주들도 손실을 보고 있는 데가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그런 종목도 잘 가는 종목은 갑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재무가 엄청 튼튼해요. 튼튼하고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의 7만원에서 4만원까지 3만원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악성 매물들을 다 소화를 시키고 다시 상승장에 지금 돌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뚫어줘야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입니다. 49,000원에서 5만원 정도 뚫어주면 6만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들고 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연구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아시겠지만,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미 쌍바닥에서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급등을 시켰어요.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장대 양봉에서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장대 양봉에서 사면은 좋은 점이 다음날에도 장대 양봉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장대 양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큰 음봉이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 저항선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는 걸 보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현님 좋은 종목 잘 고르셨네요. 저도 계속 지켜볼게요.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때도 보시면은 이게 좀 무섭더라고 이게. 근데 어떤 종목이든 자, 뚫어졌지만 다시 조정을 요렇게 주죠. 자, 뭐 이렇게까지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주면 저는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조정 안 주고 그냥 날라갔으면 좋겠어요. 성현님 돈 좀 많이 버시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인크로스와 오리손 FNG 그 외에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제가 그때 아남전자로 한 10% 이상 수익이 났었죠. 17%니까 15%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찌라시는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관련이에요. 터지면서 다음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어디서 멈췄죠? 11선 부근에서 조정을 멈추고 거래량이 엄청 줄었죠. 멈추고 다음날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급등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이날 다 청산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근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진 상태라 그 전 그전 장대 거래량 절반은 넘어선 상태예요. 그래서 세력들을 좀 많이 팔았다. 이때 많이 팔았고 아마 개인들은 이날 많이 물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려요. 그냥 올라가면은 더 가겠구나 하고 이제 사서 물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이거랑은 좀 비슷한데 이거보다 더 셀 수도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용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종목은 비상교육이에요. 비상교육이 자 18,000원 최고점이죠. 18,000원대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다니까요. 이게 진짜 개인들이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런 고점에서 물리는 개미가 있거든요. 개인들이 있거든요. 이 고점에서 좀 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뜨려 버리고. 자, 보시면 장대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죠. 그러면 또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피레침이 나왔는데, 이게 뾰족 찌르는 거 피레침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저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갈 때 보고 있었어요. 보시면은 241선 강하게 뚫어주면서 급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죠. 만약에 이때 물리셨다면,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그 상한가에까지 갔는데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 물렸다면 29%에서 17%니까 한 12%, 다음날 5%, 17, 18, 한 26, 최소한 15%에서 한 20, 뭐 많게는 한 25% 정도까지 이제 물렸어요. 근데 개인들만 물린 게 아니라
이제 세력들도 물렸다. 왜냐면 이 거래량을 만든 건 세력이고, 자 여기서 팔았겠죠. 어느 정도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렸을 건데, 보시면 그 다음날부터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지금 가진 물량을 조금씩 팔면서 이제 개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보이는데요. 선을 한번 딱 그어보면, 보시면은 이게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지선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기로 가져가시면 돼요. 장기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단기로 보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고, 일단 지금 산다 해도 최고가에 산 사람들보다 최소 15%, 20%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 줄어들고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 이날 급등한 날 보시면은 기관과 투신이 또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과 투신이 이 주가를 끌어가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날 매도를 기관이 많이 치긴 했지만 그래도 투신은 아직 많이 물려 있고, 기관 역시 물려 있습니다. 연기금도 물려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이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음봉을 주면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한번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12,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주식은 예상이 아니고 예상보다는 대응이죠. 왜냐면 이 주가를 끌어가는 건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뭐 세력이 그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은 분할 매수는 최소 내가 뭐, 그러니까 투자금이 1000만원이면 300만원씩 3번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최소예요. 최소 많게는 5번 10번까지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돈을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지금 장이 좋지 않은 때 잘못 매수를 했다가 진짜 그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뭐 10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있다, 뭐 투자금은 각기 다르겠지만 1000만원이면 200만원씩 5번을 매수하겠다, 5%씩 떨어질 때마다 내 매수가에서 5%씩 떨어질 때마다 5번을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뭐 3번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600만원이잖아요. 그럼 600만원에서 뭐 5%에서 10%,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법을 알면 작은 돈으로도 큰 돈을 만들 수 있고, 방법을 모르면 큰 돈으로도 큰 돈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의 액수보다 그 방법을 확실히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과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1억으로 투자를 했던 적도 있고 뭐 3억까지도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한 상태라서 거의 다 깡통을 많이 찼어요. 그러니까 다 잃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돈 잃으면 누가 책임져 주나요? 내가 1억 잃었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뭐 돈을 주나요? 돈 잃으면 1번으로 내가 제일 힘들고 2번으로 가족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가진 돈 지키는 것만 해도,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반대로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 개인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이 주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따고 욕심을 가지는 사람은 가진 돈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매수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LB세미콘 하고 마남전자도 15% 정도 수익을 봤지만, 그런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든 그렇게 큰 수익을 나면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30% 수익이 났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3천만원이 있으면은 3천만원을 다 넣으면은 900만원 수익이 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할 때 이번에도 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을 다 그냥 한 방에 몰아 넣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봐도 문제예요. 왜냐면 수익이 보면 겁이 없어지니까 가진 돈을 그냥 한 방에 다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방 크게 먹으려고 하다가 잘못 걸리면 그거 완전 깡통 차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인보사 문제로 코오롱 생명과 뭐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정말 이거 사신 분들은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만에 하나 내가 그 전에 큰 수익을 봐서 이젠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이때 가진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가 아니죠, 이건 투기죠, 투기. 12%, 44%, 거의 한 70%까지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또 이런 종목 보고 손절하라고도 이제 얘기를 못해요. 너무 그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근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뭐 몇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큰 세력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물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날 때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수익을 좀 많이 봤을 때 몰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손절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수시고, 손절 못하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들고 있는데, 그 결과는 뭐 가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이거 외에도 좀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특이 보시면은
신저가를 보시면 이런 종목들도 CJ인데 30만원 고점에서 지금 1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삼진제약도 잘 가다가 30%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 번씩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져요. 왜냐면 하락하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없고 매도세가 몰리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몰빵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손절을 잘 하지 못하는데 몰빵을 한다. 이거는 주식을 차라리 접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앉아보면 시장이 알아서 접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분할 매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교육 같은 경우 자 이제 하락을 멈추는 급등이 나왔어요. 비록 영망치긴 하지만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갈 확률이 아주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이제 이쪽에서 사신 분들보다는 최소 10%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싸게 사는 거니까 이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아마 11선에서는 조정을 받고 다시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아남전자하고 비슷한 차트예요. 아남전자 거의 한 17%까지 갔었죠. 그거랑 좀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상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예상이에요. 예상. 근데 세력이 요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진짜 미친 것처럼 계속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 음봉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 매도를 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한 5% 정도의 아남전자 보시면은 자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돌릴 때 한 5% 정도. 이게 뭐냐면 물량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개미들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리고 5%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먹고 나가라. 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물려있던 개미들이 여기서 5% 수익 났네? 그냥 털고 나가거든요. 그럼 다음날 완전 급등을 시키는 거죠. 아남전자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지만 좀 더 기다려서 11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면 뭐 그렇게 물론 저는 이렇게 윗골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했었어요. 한 2% 3% 수익 보면서 했었는데 좀 더 기다렸다가 11선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냥 한 7%까지는 나왔으니까 한 15% 이상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15% 나왔다고 해서 딱 15%에 다 파는 거 아니고 한 10% 정도 수익 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교육도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못 돌리더라도 분할 매수를 음봉에서만 꾸준히 해 나가시면 충분히 한 번은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그때 함께 팔고 수익 보고 나오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그 전에 그것도 뭐 DI인가요? 뭐죠 이게? DI 뭐야? 뭐 이게 이상하게 됐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DI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전 고점을 뚫어주고, 자, 241선까지 뚫었어요. 뚫었는데, 여기서 더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저는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그런데 이게 더 조정을 주죠. 근데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강하지는 않네요. 근데 거래량이 엄청 세긴 한데, 어쨌든 이건 공부용으로 한번 지켜보고, 이거랑 에이테크 솔루션은 아마 이날 5월 10일날 이 부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맞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정을 주면 한 방은 나온다. 그럼 이날 뭐 8% 정도니까 이날 수익을 못 냈어도 다음날 6%까지 상승이 났으니까 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좀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더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비상교역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들이 손절할 때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오늘 드린 종목들은 다 공부용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가 세력들의 주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영상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잃지 않는 매매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신중하게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특히 비상교육 잘 그 추이 지켜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방송은 오늘까지, 맨날 오늘 방송은 계속 할 생각이에요. 네. 오늘 방송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는 좀 더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은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5월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항상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그 현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진짜 고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분할 매수 잘 하시길 바라고, 남은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마음에 안 드셨어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오!